자, 요즘 갑자기 카타르가 난리가 났습니다. 사우디 등 중동의 7개 국가가 카타르하고 단교를 했습니다. 카타르가 이 중동의 왕국인데 다른 왕국과 이런 어떤 좀 다른 사우디와는 다른 친이란 행보를 해온 부분들이 쌓여오다가 터진 것 같은데요. 카타르는 사우디 아라비아 옆에 홍해 바닷가에 페르시아 만족으로 돌출한 반도 부분의 조그만 나라입니다. 독립을 71년에 했고요. 과거에는 바레인 토우가 이 지배를 하다가 나중에 이제 또 독립된 그런 나라인데요. 지금은 뭐 왕이라 이러지만은 옛날에는 낙타 타고 다니던 한마디로 부족 국가였습니다. 그래서 지금 중동이 아라비아의 로렌스 보면 지금 사우디, 이라크 뭐 쭉 흩어져 있지만은 옛날에는 보면 오아시스를 중심으로 도시국가를 중심으로 다스리던 일종의 부족의 대표 토우국의 중동의 대부분의 나라의 원조죠. 그런데 이게 영국 식민지에서 이제 독립을 하면서 획일적으로 지도를 그어서 나라라고 하고 그걸 구분을 하다 보니까 중동의 각종 이 분쟁이 잦은 원인이기도 합니다. 공식적으로는 인구가 195만 명이다라고 되어 있는데 실제로 무슨 자국의 오리지널 인구는 80만 명밖에 안 되는 나라다라는 이야기도 있습니다. 그런데 이 조그마한 이 카타르가 바로 건너편에는 거기가 있죠. 저기 이 카타르 반도 바로 앞에 바레인 섬이 있습니다. 그게 바레인이라는 이 왕국이고요. 그 걸프해 건너편에 보면 바로 이란이 있습니다. 굉장히 페르시아만이라는 데가 협소해요. 그런데 여기에 입방메타의 천연가스와 125억 배럴의 원유 매장량이 있어서 세계 최고의 부국이고 2022년 이 더운 사시사철이 더운 중동에서 월드컵 경기를 유치한다라 되어 있고 그것 때문에 지금 카타르가 온통 공사판이고 북한의 노동자들도 여기 많이 가 있습니다. 우리나라 경기도 정도 크기입니다. 그런데 세계 최대 아까 말씀드린 천연가스 생산국이라서 그걸로 지금 먹고 사는데 자, 수도는 도하죠. 도하. 그런데 이 나라가 자신들이 지금 이 가스, 오일 등을 바탕으로 이제 이 가스나 오일이 다 없어지면 그때 먹고 살 기반을 만들기 위해서 굉장히 공격적으로 이렇게 독자적인 외교 노선과 경제 정책을 펴고 있는 나라입니다. 그런데 이게 한국의 월드컵 대표팀에 지금 불똥이 떨어졌어요. 월드컵 대표팀이 이번에 좀 고전을 하고 있어서 본선에 참 우려스러운 점이 갈 수 있을까 많은데 A조 8차전을 치르려고 하는데 카타르하고 언제 하느냐 14일 새벽 4시에 도하에서 한국 시간으로 한답니다. 그런데 지금 UAE에서 전지훈련을 하고 있는데 UAE에서 이 이라크 팀과 평가전을 8일날 치르고 도하로 가서 카타르하고 붙으려고 한다는 거죠. 즉 같은 중동팀인 이라크와 UAE에서 평가전을 가지고 그 다음에 카타르 가서 이제 원정 경기를 치르려고 하는데 이 사우디나 UAE 등이 카타르하고 단교를 해버리면서 그냥 단교만 한 게 아니라 모든 교통편을 다 끊어버렸습니다. 비행기도 못 가고 차도 못 가고 해상편도 다 끊어버렸다는 겁니다. 중동 사람들 무섭잖아요. 아예 그냥 카타르에 걸어서 갈 방법이 없다는 겁니다. 그래서 방법은 카타르하고 단교하지 않은 오만, 즉 사우디아라비아 남단에 제일 오른쪽에 있는 동쪽으로 있는 나라죠. 그 오만에 가서 오만에서 다시 비행기를 타고 카타르로 들어가야 된다는 겁니다. 그런데 이럴 경우에 카타르 입국을 위해서 항공편 거리가 바로 옆으로 가면 될 걸 2배로 늘어나고 또 환승이나 대기시간 등으로 카타르 입국의 피로가 증가할 수 있다. 지금 그런 상황인데 아직 표도 못 알아봤답니다. 그런데 영국의 가디언지는 이 주변국들이 카타르하고 이렇게 단교를 해서 월드컵이 제대로 되겠느냐 걱정을 하고 있다는 겁니다.
자, 카타르가 월드컵 준비를 위해서 9개 경기장을 신설하는 등 막대한 시설 투자가 이루어지고 주변 국가와 이렇게 도움을 받는 일도 많은데 이렇게 돼버려서 걱정이다라는 겁니다. 그러면 왜 중동의 7개 나라가 순식간에 이렇게 카타르하고 이렇게 철저한 단교를 했냐? 그 나라가 보면 사우디, 바레인, 아랍에미리트, 이집트, 예멘, 리비아, 몰디브인데요. 이 국가들이 이제 5일 어제 시점으로 카타르와 국경을 봉쇄하고 해상, 육로, 항공교통을 전면 차단했다는 겁니다. 사우디는 국영통신을 통해 카타르가 테러와 종파 단체를 지원하고 이 단체들의 업무를 확산시켜왔다,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근데 실제로는 사우디 대 이란의 대립 구조가 중동 곳곳에서 지금 생기고 있지 않습니까? 이런 상황 속에서 중동에서 중립을 이렇게 우리는 지킨다면서 사우디와 이란 사이에 중간에 서 있던 카타르가 한마디로 이 사우디 쪽에서 나라들의 신경을 거슬리게 했다는 겁니다. 2011년 아랍의 봄 당시에 무슬림 행제단이라는 이런 그 중동의 종파가 이집트 등에서요, 이 집권을 해가고 그랬죠. 이런 과정 속에서 사우디 등은 기존의 순위 종파와는 좀 다르다라고 보고 이들을 이단으로 테러 조직으로 취급했는데 카타르는 이들에 대해서 우호적인 입장을 취했습니다. 가장 결정적인 원인은 이 카타르 국왕 세이크 타밈, 젊은 사람인데요. 자기 나라 군사학교 졸업식에서 이란을 강대국으로 인정을 한다, 이란에 대한 적대적인 정책을 정당화할 구실이 없다라고 말하면서 이 사태가 터졌다는 겁니다. 카타르는 해킹으로 인한 페이크 뉴스, 가짜 뉴스다라고 이야기를 했지만은 사우디는 이를 인정하지 않고 카타르가 그간에 지난 5월 27일 라마단 때는 이 로하니 이란 대통령한테 카타르 국왕이 먼저 전화를 해서 우호를 다짐하는 등 꼴상사납게 이 중간에서 친이란적 행보를 해왔다는 겁니다. 그래서 얼마 전에 트럼프가 사우디를 가면서 사우디가 200조가 넘는 투자를 하겠다고 하면서 트럼프와 사우디의 관계가 굉장히 가까워졌습니다. 오바마 때는 미국이 사우디를 버리는 게 아니냐라는 정도로 냉랭했죠. 자, 이제 사우디나 UAE가 다시 미국하고 가까워지게 되면서 이 사우디가 이 기회에 지금 중동의 패권 국가로 떠오르는 이란을 견제하고자 카타르를 가지고 지금 한번 본보기를 보였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이렇게 카타르가 지금 단교 당하면서 교통수단이 끊겨버리니까 지금 식품의 절반이 육로로 사우디 국경을 통해서 반도니까 카타르로 들어왔는데 이게 못 들어오니까 카타르 도하에 슈퍼마켓에 긴 줄이 지금 들었었다는 겁니다. 그래서 항상 이렇게 양다리 외교가 위험한데요. 한국도 미국하고 중국 사이에 이렇게 양다리 외교하다가 이 꼴 날 수 있습니다. 차라리 적보다요, 중간에서 요 붙었다 저 붙었다 하는 사람이 더 이렇게 밉상을 받는 것이 국제 정세인데요. 카타르가 테러를 후원한다고 사우디는 공공연하게 이야기를 합니다. 우리하고 같은 순위파고 중동의 왕정이 전부 흔들릴 때 이 이란 등의 시아파에 의해서 또 이 이단 종파들의 중동 왕정을 이렇게 뒤집기 위한 시도들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중동의 왕국들의 최대 고민은 바레인이나 사우디나 UAE나 이 이슬람 안에서도 극단주의적인 종파들이 이 사회 불만을 이 기득권 이런 이 아랍 왕국을 뒤집는 쪽으로 몰고 가는 부분을 그렇게 안 당하려고 엄청 노력하고 있죠. 왕은 아니지만 후세인이나 이라크에 또 바레인의 그 리비아의 가다피나 또 지금 아사드 시리아에 이런 사람들이 당하는 걸 다 보고 있습니다. 이집트에 또 무바라크가 당하는 꼴도 봤고 예멘도 지금 그렇고요. 그러니까 중동의 이런 혁명들에 대해서 가장 두려움을 느끼는 사람들이 중동의 왕국이라서 왕국은 우리끼리 모여가 곳곳에서 지금 벌어지고 있는 시위를 같이 진압하고 이단 종파들도 같이 없애자, 이렇게 하면서 걸프 협력 회의 회원국을 이렇게 카타르도 들어가 있는 겁니다. 이 걸프 협력 회의라는 것은 공동 군대를 가지고요, 왕국에 저항하는
이단 종파나 반체제 같은 세력들을 같이 군대도 투입합니다. 얼마 전에 바레인에 이 반정부 시위가 일어났을 때 이 걸프 협력회의 군대가 공동으로 파견이 되었습니다. 카타르는요, 아프간 전쟁에도 가고 이런 이라크 전쟁에도 참여하는 등 지금까지는 이런 걸프 협력회의 나라로서 충실히 임무를 이행을 해왔는데, 최근에 이제 독자 외교를 강화하고 이 걸프국이 테러 단체로 지목한 아까 말한 이 무슬림 형제단도 지원하고 이러면서 지금 이런 사단이 벌어진 겁니다. 그럼 카타르를 다스리는 지금 왕은 누구냐? 카타르 인구가 일부는 190이다. 일부는 또 260이다 하는데, 최근에는 260이 좀 정설인데, 또 일부는 자국 인구가 한 80이다. 또 일부는 외국인이 260 중에 230이고, 실제로 카타르 국민들은 순수한 10%밖에 안 되는 30만입니다. 자, 이제 최종적으로 정리를 하겠습니다. 인구가 260인데 이 중에 230만 명이 외국인이다. 그러면 순수한 카타르 국민은 30만 정도다. 그러니까 순수한 카타르 사람들은 이 가스하고 오일 갖고 배 두드리면서 일 안 하고 매일 먹고 놀고, 외국인 불러다가 행정도 돌리고 노동자로 쓰고 집에 가정부도 쓰고 공장도 돌리고 하는 겁니다. 근데 이 작은 나라지만은 풍부한 에너지가 있어서 보르나이처럼 보르네오 섬에 엄청난 부자 국가라는 거죠. 중동도 팔자에 딸린 것 같습니다. 자리 잡고 있는 요르단 같은 경우에는 중동 국가지만은 석유가 가스가 거의 나지 않아서 가난합니다. 시리아도 중동에 있지만은 석유가 별로 안 나요. 그런데 같은 중동 국가지만 이라크는 석유가 많이 나고, 쿠웨이트는 이라크 남단에 조금 자리 잡고 있는데 조그만 땅에 석유가 많이 나가 이라크가 침공도 하고, 이 카타르도 자리를 잘 잡은 거예요. 그러니까 딱 작은 나라라도 들어앉을 때 석유가 많이 나오는데 들어앉으면 부자인 겁니다. 예멘 같은 경우에는 석유가 거의 안 나오죠. 근데 예멘에서도 또 동쪽 끝에 있는 오만은 가스가 또 많이 나와요. 그러니까 오만은 중동에서 좀 잘 살고, 예멘은 바로 붙어 있는데도 못 살아가 맨날 혁명이 나고, 이집트는 사막도 많은데 석유가 거의 안 나죠. 그래서 이 카타르는 구매력 기준으로 1인당 GDP가 12만 7,600달러, 어마어마하지요. 그러니까 하루 원유 생산량이 50만에서 60만 배럴로 사우디의 20분의 1밖에 안 되지만, LNG, 액화 천연가스가 세계 최고라는 겁니다. 천연가스 매장량이 러시아, 이란에 이어 3위라는데 실제로는 1위라는 이야기도 있습니다. 수출량은 이 30%를 차지해서 전체 가스의 세계 1위고, 카타르산 LNG 수입국가가, 주요 수입국가가 한국하고 일본입니다. 그래, 이런 천연가스 수출로 모은 국부펀드와 정부 소유 투자사가 폭스바겐의 지분 17%, 엠파이어 스테이트 빌딩 10%를 사들이는 등 유럽과 미국의 큰 손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지난번에 반기문 조카가 경남 기업을 상대로 사기칠 때 카타르 투자청 운운한 이야기도 이 이야기입니다. 아랍계 부족 국가에서 영국 보훈령으로 있다가 71년에 독립을 했는데, 현재 이 아랍에미리트 연합이 너희도 부족이고 우리도 부족이니까 아예 UAE에 들어와서 같이 나라를 만들자. UAE가 저희가 어릴 때는 UAE라는 이름을 안 썼고 아랍 토호국 연방이라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7개 국가가 각기 작은 나라들을 만들어 봤자 도움이 안 되니까 합치자. 근데 바로 옆에 붙어 있으니까 너희도 들어와서 우리 7개 토호국에서 8개 토호국으로 하자 했는데 거절하고 신생 독립국이 됐다는 겁니다. 왜 그랬느냐? 가스가 많은데 우리가 괜히 거기 들어가서 왜 하냐, 이런 이야기겠죠. 그래서 이 전통적 지배 부족 알타니 가문이 다스리는 절대 군주 등으로 걸프 지역에서는 UAE와 함께 개방적이고 개혁적인 나라다라고 이렇게 되어 있고, 아시안 게임을 처음에 2006년에 열었고, 세계 육상 선수권 대회도 2019년에 열고, 월드컵도 2022년에 연다고 합니다. 현재 에미르라고 부르는 왕이 2013년 부친으로부터 양위를 받은 세이크 타밈이라는 친구인데요. 80년생이라고 합니다. 33살 때 왕이 됐다 하는데요. 저 아버지가 몸이 좀 안 좋다 해서 61살의 아들한테 물려줬답니다.
왕하기 귀찮겠지요. 돈 많은데. 그러니까 일은 네가 해라. 나는 물러나서 즐기겠다. 이렇게 되겠죠. 그래서 이 사람은 취임식 때 카타르는 약속과 동맹을 존중하지만 우리만의 비전이 있다. 다른 누구 명령을 따르지 않는다 하면서 이 걸프 산유국이 커녕 사우디의 위성국가라는 부정적인 이 평가를 받곤 하는데 이런 데에 대해서 순위 아랍 종파이지만은 카타르는 여기에서 벗어나려고 한다는 겁니다. 즉 그러니까 바레인이나 UAE, 오만 같은 나라들이 사우디의 위성국이다. 이런 부분에서 우리는 독자한 노선을 걷겠다는 거죠. 그래서 이 젊은 친구가 이웃 나라들의 왕들은 다 지도자들은 아버지 세대인데 이 아들 세대라서 좀 튄다는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테러 단체로 불리는 데하고도 가까이 지내고 이러다가 이제 이 사단이 났는데요. 근데 돈이 많다 보니까 카타르는 중동에서 이 테러나 각 나라에서 추방당한 이런 세력들을 다 받아들여 가지고 이렇게 정착도 시켜주고 지원도 해준다는 겁니다. 그래서 중동에서 분쟁이 일어나면 각 종파들을 관리하고 있어가 이 사람들을 통해서 브로커, 해결사 역할도 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아프가니스탄에 한국 이 기독교 신자가 납치되었을 때도 이 탈레반하고 한국 정부하고 협상에 카타르가 관여했다는 거예요. 자, 지금까지는 잘 왔는데 얼마 전에 사우디 왕가가 세운 방송사가 사우디 왕실을 비판을 하니까 문을 다 강제로 닫았는데 카타르 정부가 이들을 또 다 빼가지고 그 인력을 주축으로 알자지라 방송국을 만든 겁니다. 중동하면 알자지라 방송 아닙니까? 그래서 지금 세계적인 방송국이 되어가지고 그리고 도하에는 미군 중부사령부 전진기지가 2002년에 설치되어서 2003년에 이라크 침공할 때 한마디로 기지를 제공했고 2009년에는 공군기지를 미군한테 개방해서 미군 한 명이 있답니다. 자, 카타르가 이렇게 하니까 지금 세계의 이 석유 가격도 당장은 하락을 하고 있어요. 석유 감산을 이렇게 하자라고 약속했던 게 이 카타르의 이 단교 조치로 흔들리면서 감산이 안 될까봐 그래서 석유 가격도 떨어지고 세계 정세에 영향을 미치고 한국 월드컵 팀한테도 불똥이 튀었습니다. 카타르 참 흥미진진합니다.